안녕하십니까. 신체손해사정사 배상책임 과목 강의할 지수현입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처음에 1977년, 그러니까 꼭 40년 됐네요. 77년 5월에 지금 메리츠 화재, 그때는 동양화재였어요. 거기에 처음 입사를 했었어요. 처음 입사하게 된 동기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용돈 마련하려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대학원 등록금이 8만 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한 6개월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다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동양화재 입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동양화재가 업계 1위였어요. 업계 1위였고 그 마켓 시어는 12.8%. 그래서 월급이 아주 셌습니다. 그 업계 최고 수준의 그 대우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보름 지나니까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받아두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그거 이제 보너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 12달 보너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구나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말뚝 박아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사할 때에서부터 특종보험만 해가지고 그래서 배상책임보험만 했어요. 다른 재주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안 데려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근무를 했죠. 그러고 이제 79년부터 외부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79년부터.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에는 그 중소기업청, 그때 중소기업청에서 제조물 책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국 그 기업체를 다 강의하러 다녔습니다. 저 밑에는 저 청원의 대우자동차서부터 그래서 전국 기업체 연수원을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다녔고,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배상책임보험약관은 배상책임 약관, 국문약관은 1987년, 국문약관은 이거 다 제 손으로 정비한 겁니다. 지금 쓰는 게 전부 다 그렇게 돼. 그 다음에 1986년에는 모든 영문약관, 이걸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한 게 훌스캡 전지 이따만한 걸로 그걸 1,400장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 현행 국문약관, 그 다음에 일본약관, 그 다음에 계약법, 보험업법, 그 다음에 미국약관, 판례, 일본 판례,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험약관 1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년 3개월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4시까지 또 작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약관은 보니까 누가 또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배상책임보험 약관 보면 다른 부분 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데는 전부 다 틀렸다. 지금 1조서부터 전부 다 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놈 가지고 계약하고 손해사정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문제가 참 많다.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배상책임보험 과목 강의하는 거 관련해서 먼저 이제 보험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제도와 배상책임보험.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배상책임보험이 뭔가 위치에 어떤 것을 얘기하나 이걸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배상책임의 손해사정, 이것이 무언가 하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나지? 시험은 어떻게 나지?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교재 이제 내용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강의 진행 방향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험제도와 배상책임보험 이걸 보면 무슨 이 부분은 상법 뭐든지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근거와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저는 그 보험회사 교육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강의해가지고 일주일에 50시간 강의를 이렇게 소화해왔어요. 저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사는 사람입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책을 500페이지 분량으로 하면은 한 15권을 썼으니까. 500페이지 분량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도 저만큼 책을 쓴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유와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보험회사 그 경력사원들, 그 회사 엘리트 사원들만 뽑아서 강의를 하는데 50시간씩. 그래서 한 사람이 250시간 강의를 받는 거예요. 그 연수원에 가서. 자, 근데 이제 거기서 간단한 기초 테스트를 하는데 보험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하고 이제 시험 교육 들어가기 전에 한 130문제를 이제 기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보험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하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 항목이겠습니다. 보험금 누구한테 줍니까? 계약자. 저분은? 계약자. 저분은? 계약자. 응? 보험 수익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 우수 엘리트 사원들 강의하는데도 정답을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피보험자인 것은 아는데 왜 피보험자한테 주는 겁니까? 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느냐? 상법 658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한테 줘라. 또는 보험 수익자한테 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험금은 피보험자한테 줍니다 하면 또는 보험 수익자한테 줍니다 하면 그 이유를 근거를 알으셔야 돼요. 법에 그 사람한테 주라고 써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특히 이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근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퉁치는 방법.
근거를 알아야 된다. 근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공부해도 석 달 지나면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성법을 이제 들여다보면 성법은 전체가 935조로 되어 있어요. 935조.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조에서부터 45조까지가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46조에서부터 168조가 상행위. 그래서 이제 왜 보험은 성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근거는 성법 46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보험 파는 건 영업행위입니다라고 써놓은 것이 46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성법이 적용되는 근거, 이게 46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상행위를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169조에서부터 637조가 이것이 회사편이에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638조에서부터 그래서 739조의 3까지가 여기가 보험편이에요. 제4편 보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4편 보험. 그 다음에 이제 740조서부터 935조까지가 이게 이제 해상. 그래야 성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5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그럼 보험은, 보면은, 여러분이 1차 시험 보는 것도 보험계약법 과목 있죠? 다 이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들여다보면, 이게 638조서부터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이제 제4편인데, 이건 또 제1장. 통치. 그래서 638조에서부터 664조까지가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여기가 이제 손해보험. 손해보험. 그래서 665조에서부터 726조의 7까지가 손해보험을 써놓은 거예요. 그 이제 손해보험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 이렇게 이제 6종목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 임보험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27조에서부터 739조의 3까지가 임보험. 이렇게 이제 보험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험편인데 제1장 통치기 시작되는 638조. 이게 뭐냐면 이것이 보험이다라고 써놓은 것이 638조입니다. 638조. 그래서 638조가 이것이 보험이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638조가. 그럼 638조는 뭐라고 써있냐? 보험이 그럼 뭘까 써놨냐면, 자, 이 사람이 사람이 재산이나 인명이 실체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이걸 물어주는 것이 보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이겁니다. 재산이나 인명이 우연한 사고로, 1번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이것을 물어주는 것이 보험제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험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재산이나 인명이 입은 손해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재산. 그렇죠? 또 하나는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입힌 우연한 사고로 인명에 입힌 손해에 대한 여기는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죠. 배상 책임. 그래서 보험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재산보험인 거죠. 이게 재산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인명에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이, 이 보험이 뭐냐면, 이게 인보험이죠. 이게 인보험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이것이 배상 책임보험이죠. 그래서 배상 책임보험이란 건 이거구나. 638조가 재산이나 인명에 입은 손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 보험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자기 재산 또는 자기 인명 피해 아니면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의 인명 피해 손해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인데 이 손해를 사정하는 사람이 이게 손해사정사죠. 손해사정사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는 이거 하는 것밖에 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재산이 입은 손해를 결정하는 사람이 재산보험 손해사정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인명이 입은 손해를 결정하는 사람이 무슨 손해사정사여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명에 입은 손해를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손해사정사여야 되겠습니까? 인보험 손해사정사죠. 그렇죠? 이게 인보험 손해사정사. 이거 하는 것이 인보험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타인의 재산이나 인명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손해사정하는 사람이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사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재산보험 손해사정사 있어요, 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도 손해사정사 있어요. 그 다음에 인보험 손해사정사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여기 인보험 하시는 분? 인보험 하시는데 손해배상 책임 법률 공부하라고 하니까 참 황당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손해사정사 제도가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아니, 왜 생명보험회사 직원 보고 배상 책임을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의학 이론만 충실하면 되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 다른 사람 재산이나 인명피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건 그건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근본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는 재산보험 손해사정사, 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패키지보험 손해사정사, 이 네 가지로 나눠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손해사정사 제도를 지금처럼 이렇게 바꾼다 해가지고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생명보험회사 직원한테 배상 책임 공부를 하라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638조를 봐라. 그랬더니 그 한번 그냥 올려놓으면 그냥 통과 의뢰로 의견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손해사정사 제도는 문제가 참 크다. 전체 보험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인보험인데 인보험 하는 사람한테 왜 법률 문제로 왜 공부하라고 그래? 의학 문제 공부하면 되지. 근데 가만히 있어. 이 얘기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누구한테 또 전화 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보험은 이런 거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재산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걸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보험제도와 배상책임보험은 다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은 이런 거죠. 배상책임보험 사정은 피보험자, 가해자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저기 계신 분 아까 보험금은 누가 탑니까 했더니 보험 수익자라고 하잖아요. 그 보험회사 근무한 지 한참 됐죠. 그 봐요. 이게 뭔가 국가 제도가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그러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사고로 입힌 피해자에게 사고로 입힌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손해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이죠. 그러면 그럼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것이 배상책임보험인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번 문제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책임이 있나 없나 그거 따져봐야죠. 법률상 책임이 첫째 이걸 따져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그래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책임이 있네? 그럼 있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따져야 하냐면, 그럼 얼마 물어줘야지? 얼마? 이게 이제 배상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가해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있나 없나 이거 가린 다음에 그럼 얼마 물어줘야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다 법률 문제다. 이게 법률 문제. 자, 그러면 이것이 얼마 그러면 1,000만 원이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 1,000만 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보험사는 어떻게 하냐면 피보험자하고 보험사하고 보험 계약을 한 거죠. 배상책임 계약을 한 거예요. 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법률상 책임 있는 금액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러면 두 번째는
보험 약관상, 보험사 책임. 자, 여기 보험사 책임이고, 여기 법률상 책임이에요. 책임이 있나, 없나. 책임이 성립 여부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로 가려졌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얼마지?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 문제는 제일 먼저 법률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약관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약관 문제.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법률상 책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관 문제. 이걸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지? 시험은.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날까? 이게 문제죠.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나. 손해사정사 시험은 어떻게 나지? 이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 그렇죠? 자, 그러면 시험은 첫 번째 법률 문제. 책임 법률 문제 다 접근하라는 거 아니에요. 책임 법리 문제만 접근하시면 돼요. 책임 법리 문제 이걸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약관 문제. 약관 문제 이걸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문제하고 약관 문제를 결합한 보험금 계산 문제. 이 보험금 계산 문제는 법률 문제하고 약관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 결합된 거예요. 보험금 계산. 우선 손해배상금 계산해야죠.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한 다음에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비중은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가지 합쳐서 40%가 나오고, 최근은, 제가 시험 볼 때는 계산 문제를 안 냈어요. 예전에는. 그 문제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이론 문제가 냈는데 지금 이제 싹 바뀌어버렸죠. 지금 이제 개정된 손해사정사 제도로는 적어도 60점이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40% 정도 되고 보험금 계산 문제가 이것이 60점, 60% 정도 이렇게 나온다. 예. 자, 그러니까, 40대 60, 이 정도로, 배점 비율이 된다.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 문제도,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험금 계산 문제는 그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단독보험금 계산 문제하고, 분담보험금 두 가지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충실하면 이것은 자동으로 얻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 책임 법리하고 약관 문제에 충실하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덤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에 집중하셔야 될 문제는 사실은 이거 문제다. 책임 법리하고 약관 문제. 자, 그런데 거긴데 실제 비중은 법률 문제가 70%, 약관 문제가 30% 정도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돼요. 법률 문제가 70%, 약관 문제가 30%.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학습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생명보험회사 사람들한테 법률 공부하라고 그런 거 참 이게 난센스긴 한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비중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책은, 이 책 받으셨죠? 맞추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시간에 맞추느라고. 원래 이제 저는 책을 아까 500페이지 분량으로, 평균 500페이지 분량으로 한 10대권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책을 1992년에 사실은 제가 배상책임보 없는 책을 썼어요. 배상책임보 없는. 이거 보험업계 교과서에 이 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1999년에 특종보험을 썼어요. 이건 배상책임은 한 권으로 쓰고 특종보험은 2권으로. 여기 뭐 상해보험, 인보험, 기계보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종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만 빼고, 그러다가 자동차 해상만 빼고, 그러다가 2003년에 자동차 건목을 가리지 않고 전 종목을 다 써가지고 손해보험 및 인보험 약관, 이론과 실무, 이걸 3권으로 썼어요. 3권을. 자, 그래서, 그런데 8월 말에 어떤 분이 어느 학원에 강의하신다고 그러면서 책을 사러 왔는데, 이 책을 찾으러 왔어요. 92년에 쓴 책을. 그 책은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언제 책인데, 그래서 지금 새로 쓴 책이 있다 해가지고 2003년에 손해보험책하고 배상책임보험책을 배상책임 2권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 1400페이지가 돼요. 배상책임만.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제 다 팔리고 이제 없습니다. 서점에서는 안 팔았고.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려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학습에 맞도록 대폭 축약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합격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을 안 느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런 내용을 이 교재에다가 책임법리하고 약관 문제,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 문제를 균형 있게 잘 써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하시면 그냥 한눈 안 팔고 이 책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끝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모든 배상책임 국영문 약관은 저 혼자만 들었다. 처음에 8명이 하다가 8명, 감독원에서 8명을 뽑아줬어요. 근데 해도 안 되길래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 도장만 찍어라. 그래가지고 혼자 그 약관 작업을 혼자 전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면책 조항이 왜 그거 면책으로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눈 팔지 마시고 이 책만 가지고 하시면은, 근데 이 책의 장점은 그겁니다.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써놨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무슨 결론 서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게끔 그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 책만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재 내용을 이제 조금 보완 설명하면 교재 내용은 이렇게, 그래서 책임법리. 그래서 이제 여기는 총문서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일반 불법행위를 써놨고, 특수불법행위. 그래서 책임법리에 관해서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 책임법리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말에 삼성화재에서 책임법리 원고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끝까지 거부했어요. 나 자신이 없어서 못 쓰겠다. 그랬더니 귀하가 안 쓰면 쓸 사람이 없지 않나. 그래도 내가 자신이 없다, 못 쓰겠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법리를 정리하기 시작해가지고 법리를 2년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를 전부 다 꼭 확인해가지고 나서 3년에 걸쳐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도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법대 나오고 법대 대학원 다니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법률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법무실에서 법률 문제만 또 하고 평생 법률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아주 그 법학책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못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것만 딱 그렇게 해놨으니까 요놈 가지고 하시면은 다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다 끝난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험약관 문제는 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이거 100 정도 넘죠. 보험약관이 엄청 많아요. 보험약관. 그래서 이게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생산물 배상책임, 자동차 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해서 모든 배상책임을 다 공통부분을 추리면 공통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공통부분. 그 다음에 배상책임에만 공통되는 게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배상책임보험약관 제1조의 보험계약의 성립조항은 생명보험도 똑같고 상해보험도 똑같고 질병보험도 똑같고 자동차보험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또 모든 보험약관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모든 보험약관이 다 똑같아요. 다만 장기보험은 보험료 지급 시기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분납하는 게 원칙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보험약관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체가 약관 조문수가 한 40여 정도 되는데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한 33개는 똑같아요. 33개는 공통. 어느 종목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법 들여다보세요. 똑같잖아요. 관할법은 똑같잖아요. 예금보험기금의 지급보장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그 수많은 보험약관을 따로따로 공부하면 참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똑같은 것을 한꺼번에 퉁쳐버려라. 하는 얘기죠. 그럼 33개는 공통이니까 한꺼번에 정리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배상책임보험도 그래서 보험약관 중에 배상책임보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공통부분, 똑같은 것을 그냥 한 번에 퉁쳐버리는 공통부분.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다 이제 한꺼번에 해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개별약관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의배상 그 다음에 의무배상, 그 다음에 전문직업배상, 전문배상,
그 다음에 영문배상, 그 다음에 근제. 이제 뭐 5개 분야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설명한. 그러면 다 끝납니다. 모든 배상책임보험약관은 전부 다 설명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약관 문제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그 짧은 시간 내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따로따로 두서없이 공부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상책임 공부할 때는 오로지 이 책만 그냥 뚫어지게 보시면 돼요. 이 책만. 그래서 이 책은 초판이나 지금판이나 기본 책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그렇게 써놨으니까 이대로 공부하시면은 틀림없다. 어떻게 하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풀이 나가는 거죠. 그 문제풀이는 이제 법리 문제, 약관 문제, 기출 문제 이제 다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고 이제 예상 문제 이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과정 강의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배상책 앞으로 강의 진행 방향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꼭 일부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강의 들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대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있나? 그러면 안심하셔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